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하죠.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1차 TV 토론회 이후 선거전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 핵심 참모들 또 선대본부 직원들까지 코로나 감염으로 앞으로 대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미국 대선 일정이 어떻게 바뀌고 또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난 1차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더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서요. 사실 토론회 있기 전에는 트럼프가 유리하고 바이든이 불리하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에선 TV 토론회를 권투 경기에 비유하는데요. 네. 심판인 사회자가 6개 토론 주제를 하나씩 꺼내면은 두 후보가 잽을 주고받다가 반론 시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TV 토론회도 권투 경기가 아닌 서로 반칙 기술을 꺼내들면서 거친 장애 레슬링을 보는 것 같았었는데요. 예. 트럼프가 의원생활 4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이든이 여기 있다. 하지만 또 바이든은 너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라는 인신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예. 토론회 중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은 극자 사회주의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 했고요. 또 바이든도 트럼프는 백인 우원주의자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전략을 상당히 강하게 노출시켰는데요. 네. 과연 70년 넘게 세계 패권 국가의 대통령 후보들이 맞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번에 첫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60대 40 정도로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패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정도로. 오죽했으면 토론회 중에 어떻게 캐나다로 이민해야 할지 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뉴질랜드 이민 같은 검색 수가 급증한 것만 봐더라도 미국인들이 이번 그 TV 토론을 얼마나 실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권투 경기가 심해도 너무 심했군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만 일방적으로 바이든을 막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바이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방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나저나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왔나요? 바이든 마스크 낀 걸 보고 나는 저렇게 큰 마스크를 낀 거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잖아요. 토론회에서 한 거 맞죠? 트럼프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전서부터 바이든은 집 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를 두고서 바이든 씨 같은 경우는 어릿광대, 인종차별주의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계속 응수하는 걸 보면은 역시 인신공격만 하다가 이번에 끝난 것으로 보이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또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확진도 놀라운 뉴스였지만 사실 치료제를 엄청나게 집중 투약하고요. 바로 또 퇴원한 게 더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의료진이 많이 만류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흘 만에 퇴원한 이렇게 서두른 의도는 뭔지 그만큼 조급했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지지 정당을 바꾸는 주들이 있는데요. 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중요 상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번 이후에 상당한 격차로 지금 벌어졌고요. 네. 또 간신히 트럼프가 역전시켜 놓았던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근소한 차로 뒤집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선 투표까지 25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열세 선거 구도를 뒤바꾸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가 잃어버린다는 조바심 때문에 병원을 뛰쳐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전화 위복도 될 수가 있고 또 납세 의혹이라든지 퇴역군인 비와 같은 악재도 한순간에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신의 한 수라고 보고서 정치적 퇴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 퇴원이군요. 그나저나 이 지지율이 트럼프가 많이 쫓아오다가
이 토론회 이후에 뭐 10%포인트 차 두 자릿수로 이제 벌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한 14%포인트까지 나고 오늘 뉴스였죠. 그 CNN 조사에서는 16%포인트까지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 트럼프 대통령 군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마스크까지 벗는 이런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코로나는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 뭐 이런 언급도 하면서 참 이 보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합니다. 뭐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자, 과연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언행들이 불리한 대선을 뒤집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한국에 입항하기 직전에 자초한 배신세가 됐다고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세됐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전세 역전은 아무래도 한 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는 늘 약자의 상징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싫어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하고 억센 인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런 때문에 지지자들 모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고요. 또 만일 마스크를 쓰거나 입원이 길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스스로 코로나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악재가 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의 상황이 바로 항구에 입항하기 직전에 좌초한 배신세다. 예,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군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네, 지금은 계속 한 줄의 희망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판에 바이든의 실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거전이 치열한 인신공격전으로 진흙탕속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바이든의 마지막 실수 하나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트럼프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의료진이 발열과 혈중 산소 농도라고 하나요? 이거는 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는 이제 발병하고 바로 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이제 중증화되는 그런 상황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퇴원한 게 건강상의 이런 우려 이런 걸 말끔히 씻어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데요. 작년 말부터 TV를 보면은 물컵을 한 손으로 잡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계단을 내려갈 때 휘청거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매일같이 남성 탈모 치료제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심장 박작을 막기 위한 아스피린,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딘, 그리고 위궤양 치료제 약뿐만 아니라 불면증 약 치료제죠. 아연과 비타민 D, 멜라토닌을 항시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 퇴원하기 위해서 임상 약물인 리게네론이라는 약물을 투여받았고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소염제죠. 덱사메타손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이런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앞으로 두 차례 있는 90분간의 침튀기는 TV 토론회뿐만 아니라 선거 유세에서 체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신경 증상이나 혼란, 정신착량, 그리고 뇌손상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됐다고 확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을 하고 있군요. 뭐 탈모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심장약, 뭐 콜레스테롤 등등해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여기다가 아주 강한 약들이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 이 치료제들 뭐 리게네론이라든지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등 해서 이거 건강한 젊은 사람이 이거 한꺼번에 이런 걸 맞아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물며 고령에다가 비만이니까 지금 참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자, 그나저나 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감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11월 3일이니까 4주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선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지 당장 다음 주에 있죠. 2차 TV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TV 토론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걱정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날 예정되고 있는 2차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테이블 위에 앉아서 청중들로부터 질문도 받기도 하고 서로가 맞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90분간 진행이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자칫 말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온라인 토론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중 유세의 달인입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 관리소에 따르면 예방 규칙상 14일간은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격정지 방문도 어렵고요. 이 때문에 트윗만 쓸 수 있는 선거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죠? 토론 형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상황이 괜찮으면은 토론회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토론회 자체를 다른 형태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확진 환자와 바로 근거리에서 토론한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쪽 유럽 지역도 다시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 대유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고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라든지 지역마다 코로나 대책이 상이한 폐해도 있었고요. 또 마이너리티들, 소위 말해서 소수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개인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정신이 워낙 미국인들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지만 정부라든지 권력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제하면은 총기 규제처럼 개인의 자유 정신에 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정치 문제화 시키는 미국인들의 생각 때문에 이게 마스크 착용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 부족도 있고 지방 분권의 폐해도 있고 경제적인 격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인들의 개인주의, 자유 정신이 문제다라는 지적이시고. 자, 트럼프와 선거 핵심 참모들 이렇게 줄줄이 감염이 되면서 대선 승리의 빨간불이 좀 더 확실히 켜진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예측 기관들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현재 3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30년 이상 대선을 예측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8곳이 있는데 7곳이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차 TV 토론회에서도 트럼프가 사정 규칙을 깨고 욕설도 서슴지 않은 것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죠. 건설 노동자라든지 농업 종사들에게 이들 눈높이에서 프로 레슬링처럼 장애 싸움을 보여준다면 핵심 지지층 40%는 자신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면밀한 계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바이든은 극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또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자금을 유치한 부패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선거 전략을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게 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거 전략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를 뛰어넘어서 프로 레슬링으로 만든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가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우편 투표를 두고 트럼프가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대선 불복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편 투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인데요.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선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8천만 명 정도가 아무래도 우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편 투표는 기본적으로 11월 3일 투표일까지
소인이 찍히면은 접수가 되는데 문제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합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 마감일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요.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연내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핏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부 주에서 이렇게 우편 투표일을 연장했다. 이 날짜만큼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연장을 했대요? 이 주에서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또 워낙에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투표일까지 못 나오게 되고 그 대신 우편 투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이거 소인을 찍는 쪽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은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까지 투표 마감일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11월 3일 대선에서 어느 쪽이 이제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이죠. 그 270명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편 투표 등등 어떤 변수도 있겠고 법정 투쟁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내년 1월 20일인데 이때까지 이제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미국은? 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서명과 사전 유권자의 등록지 서명을 대조를 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 집계가 아무래도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하지는 못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각에 한 표씩 할당된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공화당이 26표, 민주당이 22표로 공화당이 우세인데 이번 대선에는 하원 의원 선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당 간의 총력전이 펼쳐지게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하원에서도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하면은 이제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해서 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상원에서도 51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때 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치르는 거예요? 네, 상하원까지 같이 일어나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당히 큰 선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결정이 안 되면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상원에서 이제 부통령을 선출해서 대행을 시킨다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하원 의장이 취임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추가 부양책 얘기. 사실 지금 엄청난 자금의 추가 부양책 지금 여야가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근데 지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가 부양책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 이런 또 선언을 해서 증시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도 했는데 이 추가 부양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하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양보를 해서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한 대로 2조 2천억 달러의 경제 대책법을 추인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문제는 민주당 안이 더 많기 때문에 경제는 좋긴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유세 도입이라든지 소득세, 법인세 인상, 또 국경 장벽 예산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 흠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뒤에 타결을 짓자고 하면서 연기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